1968년 1월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를 했는데 군과 경찰에 적발돼 대부분 사살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명이 유일하게 생포가 됩니다. 바로 김신조. 그동안 목사가 돼 종교 생활을 하던 김신조 씨가 어제 새벽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런 말을 하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한 명은 이번에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기본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내비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그 다음에 간부들을 총살하기 위해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자동무기 31동하고 그 다음에 권총 31동하고 수류탄은 4개 피하고. 다시 돌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방법해요? 우리가 1차 방안은 청와대 내 습기가 동시에 이제 자동차를 이제 앞서가서 그 자동차를 탐사를 이제 임무를 성공할 자신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난파가 된 무장공비 김신조 씨. 어제 새벽 세상을 떠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무장공비 31명과 함께 난파됐다가 생포된 김신조 씨는요, 귀순한 뒤에 목회 생활을 해왔었는데 지난 9일 새벽 향년 83세의 나이로 이제 별세했습니다. 김신조 목사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면 방금 보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 1968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암살조 김신조가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낸 순간이었는데 김신조 씨는요, 검은 바지와 운동화, 회색 스웨터, 군용 작업복 상의를 입고 뒤로 손이 묶인 채 서울 육군 방첩부대 회의실에 입장을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조금 상기된 표정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주위를 살피기도 했고요. 이때 당시 나이가 27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를 묻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고 수하 간부들도 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살해하려고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 한국에서 작전을 펼치기 위해 북한에서 이런 훈련도 받았다라는 인터뷰를 나중에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선 대남공자가 한 것이 겨울에 한 적은 없습니다. 총정찰구 1, 2, 4군 부대에서 동기작전한 게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우리 군에서도 조금 좀 방심했지 않느냐. 1시간 12km를 산악을 습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영훈련하는 거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때 31명의 그 특공대가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청와대 우선 청와대 건물을 습기 위해 대통령이 죽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 항해북도 사련시 도당유민의 건물이가 우리 청와대 건물에 좀 비슷하고 그래서 그 도당유민 건물을 습격을 실제 우리 했어요. 자, 북한에서 죽음의 공작조 이런 임무를 띈 부대에서 활동을 했다고요? 예, 그러한 별명을 가진 부대에서 활동을 했다는 건데 예. 김신조 씨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공장 선반공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만 19살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고 6년쯤 지나서 북한 정찰국 산하에 대남 공작 특수부대가 있거든요. 예. 1, 2, 4 부대. 예.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1, 2, 4 부대에 예, 1, 2, 4 부대가 바로 황해도 연산에 기지를 두고 있었고 별칭이 죽음의 공작조였는데 예. 여기가 북한 전역에서 전투력 좋은 군인들 2,400명을 딱 뽑아서 모아놓은 그런 부대였다고 합니다. 따로 선발이 된? 그래서 선발이 된 2,400명 딱 모아놓고 30kg 군장을 메고 시속 10km 이상으로 뛸 수 있도록 하루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가혹하게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군장하고 하루에 10km를 뛴다? 시속 10km 이상으로 뛸 수 있도록. 시속 10km로? 날마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가혹하게 훈련을 했는데 그 가운데 서로를 감시하면서 사상 검증도 계속 받았고 예. 그러면서 사격 훈련, 지뢰 제거, 정찰법 이런 것들을 다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한 이유는 남한에 침투해서 남한 전역에 게릴라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로 특수요원들을 양성한 것이다. 그렇게 사실을 밝혔었습니다. 자, 그렇게 훈련까지 받은 저 김신조 일당, 당시에는 일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넘어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생겼죠? 네, 김신조 씨가 속했던 124 부대는 이 청와대 습격 지령을 받고 군사 분계선의 철조망을 자르고 우리나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인 21일 밤에는 청와대 뒷산인 종로구에 이 세검정 고개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신조 씨를 비롯한 무장 공비들 이 차기문을 지나려고 하다가 이때 이 경찰의 불신 검문에 체포가 됐거든요.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작전에 투입됐던 무장공비 31명 중에 29명이 사살이 됐고요. 한 명은 북한으로 도주했습니다. 김신조 씨는 인왕산 아래 계곡에 저렇게 방금 보신 것처럼 숨어 있다가 살아야 되겠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에 하루 만에 투항을 했습니다. 이후에 김신조 씨는 이 북한 무장공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 제공하는 등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2년 만에 1970년에 풀려났고요. 이후 한국으로 귀순한 김신조 씨는 더 이상의 어떤 가혹한 훈련, 사상 검증에서 벗어나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죠. 결혼도 했고 또 정부 추천으로 건설회사도 들어갔었고 또 목사가 되셨습니다. 예. 한국에 귀순해서 이제 목회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한국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삼보토건에 70년 4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적응하기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직장의 동료들도 무서운 사람이 이게 입사했으니까 나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가지 피해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그 극복을 하고 열심히 이제 배우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어요. 한 10년 했습니다. 자, 한국에 정착을 하는데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술에도 빠져 있었대요. 그걸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국에 온 걸 후회한 적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매우 힘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살된 동료들의 얼굴도 생각이 나고 북한에 있는 그 부모 형제의 비보를 접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때 죽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또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자녀가 학교에서 다니면서 공비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든 나머지 김신조 씨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서 이제 목회자의 길까지도 걷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보와 관련된 강연도 나갔고 방송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에서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회 고문으로 임명돼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